춘헌 선생 최양경공 묘지명에는 광양군은 충선왕의 신임을 받아서 기밀과 선거를 전담한 것이 자그마치 20여 년에 이르렀으므로 명성과 위세가 대단하였다. 춘헌은 원나라 조정에서 수귀하였는데 몽고 글과 말에 능통하여 부귀한 가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행세하였고 무장한 장수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았으므로 그만하면 부귀하고 또 교만할 만도 하거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경물치제하며 몸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도에 대해 그 문을 찾아서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었다. 기밀이라는 것은 그 비밀을 다루는 일을 말해요. 여기에서는 충선왕의 비서로서 가까이 모셨다 이런 뜻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신하를 발탁해서 채용하는 일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선왕이 다스리는 두 나라, 그러니까 심양과 고려에 대한 인사권을 광양군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수기라는 것은 황제를 곁에서 지킨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수기라는 것이 신라시대 시작됐어요. 신라시대부터 당나라에서 이제 그 신라를 자꾸 의심하니까 왕자나 그 고관대작의 자제들을 당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면서 그라던데 사실은 그게 볼모예요. 만약에 신라가 당나라를 배반하면은 죽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송나라, 원나라까지 끌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양경공의 경우는 그 볼모로 잡힌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저원이니까 그곳에서 자랐죠. 근데 이제 그 이재현은 그렇게 주로 그 고려에서 그 송나라나 신라에서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주제를 하는 사람을 유학하는 사람을 수기라 해오는 그 전통 표현을 그대로 적은 것인데 원래 수기는 황제를 곁에서 지킨다는 뜻이지만은 지키는 게 아니고 볼모로 잡혀놓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이제 그 전통 표현을 이제는 그대로 쓴 거죠. 근데 양경공은 북경에서 원나라 귀족 자제들하고 함께 어울려 자라가지고 몽고글도 잘하고 몽고 말도 잘하고 원나라 귀족들하고 신분이 비슷해요. 왜냐 광양군이 모시는 충선왕이 뭐 말하자면은 원나라 내에서 뭐 서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자면 바로 밑에서 그 비서로서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광양군이고 그 사람 아들이니까 대단히 그 위세가 큰 신분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 고려 사람들을 교만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개 그만큼 위세가 있으면 뭐 고려 사람들을 천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춘헌 선생 최양경공 묘지명에는 밖에 나가면 활과 칼을 손에 잡았고 집에 들어오면 손에 책을 놓지 않고 주염계와 이정자 그리고 주회암이 지은 책을 모두 모아서 읽었다. 밤이 깊어서야 잠을 자고 닭이 울면 일어나며 반드시 절목에 자세하고 깊이 연구하여 마음으로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여 행한 연회야 그쳤다. 온화하기는 봄볕과 같았고 맑기는 가을 물결과 같아서 비록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나 첩들처럼 가까이서 지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찍이 한 번도 춘헌이 갑자기 성을 낸다거나 크게 기뻐하여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주염계는 주돈이를 말하는 거고, 이정자라는 거는 정자 두 사람, 즉 명도 정호, 이천 정이,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고, 주회암은 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리학의 초석을 다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성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행실이 성리학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광양군하고 양경공은 그 원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원나라에 살면서 성리학을 가져와서 한국에 전래되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성리학은 그보다 먼저 충렬왕 때 그 안향이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안향이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이재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원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원나라의 주제람석을 배워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그 중에 광양군이나 양경공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굉장히 기여를 했죠. 춘헌 선생 최양경공 묘지명에는 춘헌이 도는 자기 자신에게는 극진하고 남에게는 미더웠으며 집에서 행한 것이 나라에까지 미쳤도다. 살아서는 만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죽어서는 남김없이 사라지는 슬픔을 일으켰으니 지금 세상에서 찾는다면 이런 사람이 절대로 없을 것이며 세상에서 매우 보기 드문 사람이라 할 만하겠다. 그런데 내가 어찌 늙은이라고 자처하고 선비라고 자부하면서도 춘헌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옳을 일인가? 옳지 않을 일인가? 이재현이 그 묘지명을 지으면서 양경공은 문과급제자가 아니고 나이도 6살이나 작은데 왜 선생이라고 높이 부르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걸 받고, 이제 이재현 얘기가 양경공은 비록 아버지의 음덕으로 무관배수로 나왔지만은 명문가 출신이고 성리학을 통달할 정도로 깨달은 사람이니까 선생이라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현이 말하는 것은 문과급제를 했느냐 말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리학에 통달한 사람이니까 선생이라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헌 선생 최양경공 묘지명에는 명을 지어 가라사대 선비로서 선비답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흔하지만 선비가 아니면서도 선비인 사람은 오직 우리 춘헌뿐이로다. 양경공은 문과에 급제한 선비도 아니고 무인이에요. 즉 장군이면서 선비라 이죠. 양경공은 그 아버지 광양군하고 함께 그 성리학이 우리나라 들어와 자리 잡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지만해도, 그 양경공이 문과 출신이 아니고 무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 공적에서 배제돼 있어요. 아닌 걸로. 왜냐, 문과 국제자가 아니니까. 고려사 열전 중 최문도전에 적혀있기를 최성지의 아들 최문도는 자가 힘인이다. 대대로 벼슬한 명문가의 자제로서 원나라 조정에서 수교하며 주돈이와 이정자가 지은 성리학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으며 효성을 다하여 어버이를 섬겼다. 타고난 성품이 따뜻하고 선량해서 사람들은 한 번도 그가 성을 버럭 낸다거나 기뻐서 날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벼슬은 참의 참리에 이르렀고 시호를 양경이라 하였다. 아들은 최사검이다. 고려사 그 열전에서의 그 최문도전의 내용은 그 양경공 묘지명 내용하고 얼추 비슷해요.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 다 살펴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양경공 개인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해두고,
양경공의 조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양경공 가문, 즉 사두공계 전주채씨 가문은 전주채씨 가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조정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 전기 말 무신 집정이 생기기 전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고려가 망할 때까지 200년 이상을 재상으로만 이어온 고려 전체를 통틀어 봐도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가예요.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대대로 200년 이상 재상을 배출해온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하려면 상당히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뭐 저기 전주시 상고사를 할 때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